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캔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캔바로 할 수 있는 일. 가장 대표적인 일은 SNS에 효과적인 홍보를 할 때 캔바를 적극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캔바를 이용하게 되면서 뭐 인스타라던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썸네일을 만들 때 자주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교습소에서 뭐 안내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던가 할 때 각종 공문이나 안내, 뭐 시간표, 뭐 이런 여러 가지 특강에 관련 안내문 이런 것들도 다 캔바로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90%는 캔바로 작업을 하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글씨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미리 캔버스를 써요. 확실히 미리 캔버스는 뭔가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걸 만들 때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캔바가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왜 캔바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왼쪽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눈에 확 보이게 할까? 그리고 좀 더 구조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캔바 그 템플릿 중에서 이렇게 이런 걸 딱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초창기에 작년에 만들었던 거라서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요거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떤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보다는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 키워드들을 더 빨리 읽어내시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긴 글을 많이 쓰거나 안내문을 길게 보내면 부모님이 잘 안 읽으세요. 예전에는 부모님들한테 안내물 하나 보낼 때도 막 문구 작성 길게 해서 보내고 그렇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A4용지 한 장 써가지고 보냈다면 요즘에는 정말 핵심된 내용만 카드 형태로 보내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뭐 예전에는 문자 같은 걸로 장문 메시지를 길게 쓰고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사진 한 장을 딱 보냈을 때 그 엄마들이 그걸 딱 기억하기도 좋고 그다음 또 하나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 찾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사진 형태를 보냈을 때는 어머님들이 공유할 때 다른 친구분이나 지인들한테 아 이런 수업 있어 하고 딱 이거 하나를 보내면 아 이런 수업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 연락처가 이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 효과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물론 잘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잘 만드는 건 또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텍스트냐, 텍스트를 담은 이미지냐예요. 텍스트가 주는 것은 좀 더 내가 많은 말을 자세하게 할 때는 그게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그 블로그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그 저희 1기 회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블로그를 길게 쓰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10줄 이상 쓰지 말아라. 아마 블로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된다. 블로그는 길게 자세하게 써야 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몇 줄 이상, 사진 몇 개 이상, 동영상 몇 초 이상. 자, 그렇게 배우셨을 텐데 물론 최적화시킬 때 초창기에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파워 블로거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플루언서들이 글을 썼을 때 대체로 좀 길게 써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성이 일반 블로거한테 밀리게 되면 사실 조금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를 놓고 쓰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똑같은 주제로 글을 찾아봐도 인플루언서 글 보면은 대체로 내용이 좀 풍부하고 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방문자 수가 뭐 예를 들면 최소 5천에서 뭐 최대 뭐 제가 아는 파워블로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해도 뭐 한 2, 3만 명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글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글 하나 글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게 긴 글을 썼는데 머무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사이예요. 근데 저는 한 5줄에서 10줄을 써요. 근데 저도 제 거 머무는 시간도 1분 30초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왜 캔바 강의를 하다 갑자기 블로그 얘기를 하지? 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텍스트를 줘도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려면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에는 어떤 게 있을까? 자, 보이는 이미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요. 텍스트보다 이미지는 좀 더 많은 걸 상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썸네일을 만들 때도 어떤 색깔을 쓰는지, 어떤 그림을 쓰는지, 어떤 요소를 쓰는지, 어떤 글꼴을 쓰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실습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카드 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죠? 홍보예요. 그런데 홍보를 최대한 정보성 글처럼 보이도록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로 하여금 나는 분명히 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고 내가 운영하는 곳을 알려야 돼요. 이게 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뭔가 정보성 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안에 살며시 나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사람들은 거부감이 적다라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는 있죠. 뭐 휴대폰 판매라던가 뭐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점포 정리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를 딱 사람을 끌어야 당긴다던가 이때만 이 가격이야. 뭐 이런 거라고 했다면 홍보성이 짙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종은 그렇게 했을 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두 가지인데 아예 그렇게 나가는 방식도 있어요. 그냥 나는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하겠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먹힐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뭔가 이렇게 애초에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던가 어떤 뭔가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처럼 개인 수업에다가 뭐 특별히 뭐 엄청난 프랜차이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되게 홍보성이 너무 짙어 보이면 사람들이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게 만드는 힘을 만들려면 뭔가 이미지,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련돼야만이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올린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게 바로 캔바를 사용하는 가장 핵심 이유예요. 자, 저는 캔바를 어떤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너라는 애는 알면 알수록 진짜 매력적이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랬냐면요. 우선 딱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그 다음에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도 독수리타법이에요. 게다가 한글 프로세스 모르고요. 엑셀 모르고 파워포인트 몰라요. 근데 캔바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PPT도 만들 수 있고 뭐 어지간한 건 다 만들어요. 이 앱 하나만 잘 다루면 나머지가 다 보완이 돼요.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좀 얘기가 다르지만 파워포인트나 뭐 그다음에 웬만한 문구들은 이걸로 만들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걸 좀 컴퓨터 부분 다룰 줄 모르시더라도 캔바만 정확하게 잘 알고 가신다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캔바로 이거 돈 안 들잖아요. 디자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제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 앞에 그 6구짜리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게시판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세팅을 바꿨어요. 색깔별로. 시간표도 색깔 바꾸고 뭐 하다못해 교습소 비용 안내도 기본 골자는 똑같이 만든 다음에 위에 테두리를 좀 색깔을 바꾼다던가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얘는 뭘 자꾸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였고 이제부터 진짜 얘기를 할게요. 캔바 다루기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1번, 템플릿 선택. 이건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담을 거냐에 따라서 템플릿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바탕색. 세 번째, 글꼴. 네 번째, 이미지 또는 요소. 5번,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인데 사실 5번이 1번으로 가야 돼요. 나머지가 쭉 아래로 밀려야 되고. 근데 제가 뭐 수정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냅뒀는데 일단 중요한 거 이거 순차적으로 생각한다면 5, 1, 2, 3, 4예요. 어디에 사용할지에 따라서 템플릿을 선택해야 되고 템플릿을 선택함에 따라서 바탕색을 선택해야 되고 바탕색을 선택하고 나서 글꼴을 바꿔주고 글꼴을 바꾼 다음에 요소에 요소나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캔바의 가장 실질적인 어떤 구성 방법, 메이킹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나마 후기 남겨주시면 이거 PPT를 바로 드릴 거예요.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고를 때 고려할 점. 자,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템플릿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을 고르는 게 검색바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실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 20분밖에 안 됐죠? 제가 이거는 이론 강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 캔바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고 또 캔바를 어디에 사용하실지 알고 오신 거죠. 뭐 블로그라던가 인스타라던가 아니면 우리 학원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그리고 내 거 카톡 푸사라던가 뭐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 밴드 이런 거 다 활용할 수 있죠. 유튜브 썸네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되게 넓기 때문에 한번 캔바를 배워 놓으시면 정말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도구예요. 자, 제가 오늘 이거 만들었던 것도 만드는데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PPT 작업으로 만들면 물론 PPT 잘 다루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 저도 PPT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좀 약간 디자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만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캔바는 디자인적 요소를 정말 무한대로 갖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감각만 있으시다면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론편은 끝마치고 실전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